새로운 일이 이제 시작되는 네. 그런 시기, 또 이렇게 귀인의 운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점집 천상신궁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2026년 병오년 1972년생 올해 55세가 되신 쥐띠 운세입니다. 좀 이분들 전체적으로 떠올려 봤을 때 55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상황들이 힘들었었을까요? 55세 쥐띠 분들이 보면은 약간 이게 좀 고집이 있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진 않지만 좀 이게 외고집인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머리가 또 좋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노력을 해도 또 노력만큼 따라오지 않는 분들이 많고요. 네. 또 55세 쥐띠 분들이 보면은 또 인간의 풍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상처도 많이 받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역마가 있어가지고 또 내가 한 가지 일 꾸준히 하는 것보다는 일의 변동이 이렇게 많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이분들은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들도 그렇지만 좀 굴곡진 삶을 살아오신 거네요. 그쵸. 뭐 편안하게 뭐 내가 사주팔자 잘 타고 나신 분들은 뭐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가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좀 고생을 많이 했다. 특히 인간의 풍파가 가장 많다.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좀 본인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성과를 보지 못했다. 그쵸. 이것도 조금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기 55세 쥐띠 분들이 보면은 네. 사주 자체가 이렇게 금전이 들어오면은 나가기가 좀 바쁜 사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거를 채우기보다는 흘러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많고, 또 돈이 들어오면은 나갈 구멍이 먼저 생겨. 그러다 보니까 돈이 쌓이지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돈은 벌지만 또 버는 만큼 또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놓고 또 안정되게 가는 것들이 조금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돈이 들어와도 쌓이지 않으면은 그것만큼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사주에 돈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왜? 돈은 들어오는데 쌓이지가 않고 다 나가. 그러면은 또 내가 어디서 힘들게 이거를 하면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그거는 또 메꿔져.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돈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마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또 그 돈이 메꿔지는 거지 쌓이진 않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 달, 1년, 뭐 2년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돈이 쌓이는 사주다, 돈이 쌓이는 팔자다라는 게 가장 좋은 거네요, 그러면. 그쵸. 돈이 내가 벌고 가는 사주, 또 내가 사주에 내 밥그릇을 크게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 우리가 이제 쥐띠 분들도 잘 타고 나신 분들은 쥐띠들 성향이 보면은 이렇게 모으는 성향이 있어요. 이게 주워 담는. 네. 그리고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놓잖아. 그리고 또 외길이야. 또 한 길만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또 머리는 좋고 영리하긴 하지만 좀 고지식한 부분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또 남들이 보면 좀 답답한 그런 구석도 있죠. 이런 부분이 선생님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그 외고집이 있다. 예. 이런 거였네요. 그쵸. 그렇죠. 이제 정말 해가 바뀌고 운기가 바뀌듯이 그럼 이분들 본격적으로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올해 이분들이 기대해봐도 좋거나 좋아지는 상황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인생의 이제 전환점. 전환점. 좀 이제 새로운 일이 이제 시작되는 예. 그런 시기. 그러니까 변화가 따라오는 시기. 예. 내가 직장에 있으면 뭐 직장에서 퇴직을 했다 그러면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 그 다음에 어떤 아이템이나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진행을 해서 가는 시기. 그 다음에 직장이나 이런 거는 상승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운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인생의 말씀 그대로 전환점이 찾아온 거네요. 그쵸. 그럼 그러니까 기회가 오는 건가요? 기회가 오는 거죠. 뭐 사업이면 사업적인,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영업이면 영업, 또 우리가 직장, 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화가 따라오는 시기고, 또 이 변화로 인해서 내가 상승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보다는 내가 도전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의 시기가 들어왔을 때 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좋은 쪽으로만의 변화인가요? 아니면 조금 본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잘못된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할 때는 신중히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좋은 운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선택을 잘못했을 때 오는 손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운이 있을 때 선택을 잘해서 가신다 그러면은 좋은 운대로 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항상 양갈래길에 서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왼쪽 길로 가는 거하고 오른쪽 길로 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전환점이란 얘기야. 그러니까는 내가 왼쪽 길로 가면은 뭐 안 좋은 길이 될 수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내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이게 반환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55세 GT 분들은 올해 요 시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변화의 운 자체는 들어오지만 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좀 저 같은 이제 일반인들,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이런 선택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또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상담을 받아보시면 또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안 풀리던 것들이 또 풀어져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제가 또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55세 이제 GT분들이 보면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또 이렇게 귀인의 운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위에 이렇게 모이는 그런 상황이 돼.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나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성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또 기운도 따라오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주위에 몰릴 때는 다 좋은 사람만 몰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귀인이 되는지 악연이 되는지는 또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가정을 이루고 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하고의 내가 궁합이 맞는지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운에서도 우리가 재운이라던가 이성운이라던가 이렇게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보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사업적인 거나 또 이성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변화는 오지만 좀 이 귀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선택이 정말 많이 필요한 거네요. 이분들 자체는. 그렇죠. 흐름은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고 또 상승세를 타고 가는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타고난 월생이 있다면 좀 몇 월생이 있을까요, 선생님? 7월생, 11월생이 좋고요. 좀 안 좋은 생이 따를 보면은 우리가 8월생, 그 다음에 5월생, 6월생. 그러니까는 안 좋은 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가 뭐 창업을 준비를 한다던가 뭐 문서를 바꾼다던가 뭐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구설에 휘말릴 수가 있고 또 다툼이 있고 사고 관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달을 계신 분들은 다른 생월달보다 더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생월달이 해당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같이 해당은 되지만 유독 더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좀 기대해봐도 좋을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그래도 올해 이것만큼은 정말 조심하고 대비해라 라는 게 있다면 좀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설 다툼. 우리가 이제 사람이 끓다 보면은 이제 시끄러운 일이 많아요. 좋은 일도 있겠지만 또 이제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또 다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사고 관제가 있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기를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관제수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고소 당하는 것만 관제로 하는데 내가 남을 고소하는 것도 관제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관제도 같이 들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면 잘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조금 내가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고소를 하는 것도 관제에 엮이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하는 것도 관제수예요. 왜? 가정법원도 법원이잖아.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 거는 다 관제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남을 고소를 하는 것도 관제에 해당이 돼. 근데 관제에 해당이 되는데 내가 승소를 할지 내가 패소를 할지를 갖다가 정확히 아셔야지 내가 그걸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고소를 했는데
오히려 내가 승소를 못하고 괜히 변호사비만 더 손해보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관지에 얽혀서 내가 고소를 이 사람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고소를 해도 내가 오히려 승률이 낮아서 고소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러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뭐 승소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또 이런 데서 무속임을 빌리는 분들도 정말 많잖아요. 많죠. 우리가 변호사비 장난 아니에요. 우리 여기 오시는 이제 신도님들 보면은 뭐 이렇게 법적으로 걸리다 보면 내가 변호사비가 보면은 어쩔 때는 내가 이기지도 못하면서 변호사비만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돈도 띄고 변호사비도 날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고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손해보고 그냥 요것만 손해보고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결정을 잘 하고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그런 결과들도 선생님께서는 미리 벌써 느끼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내가 승소 없는 싸움을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있을 때는 항상 미리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들은 다 자기가 된다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는 안 될 것도 된다고 얘기해.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은 상담을 하셔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아예 포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그 선생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좋은 월생과 또 조심해야 되는 월생도 한번 나눠서 말씀해 주셨는데, 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더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은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올해 55세가 되신 GT분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올해 이렇게 전환점이 될 수가 있고 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얼만큼 잘 하느냐, 또 내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좋게 가느냐 안 좋게 가느냐, 여기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55세 우리 GT분들은 올해는 그래도 좋은 흐름을 타고 상승해서 갈 수 있는 운이 있고, 또 내가 새로운 문서라든가 재테크라든가 부동산 또 투자 했을 때 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잡고 가신다 그러면은 금전적인 건 상승할 수가 있고요. 건강 면에서는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또 이렇게 사람하고의 다툼 이런 것들만 조심하신다 그러면은 2026년 병원년 잘 넘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